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 드로잉 학습지 8권입니다. 마르코 르누아르 색연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앞에서 이제 꾸준히 정물 연습을 하시면서 명암이랑 명암 또는 형태 연습을 이어나가셨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뒤에도 연습이 꾸준히 이어지시겠지만 이 형태와 명암을 기본, 선연습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셔서 이제는 공간 또는 어떤 3차원의 물체들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입체적인 표현의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투시의 이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 뭐 원근법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원근법은 여기는 도화지는 사실 평면이잖아요. 2차원입니다. 그리고 실제의 모든 세상은 3차원이고 그래서 3차원에 있는 어떤 대상물들을 2차원 안에 옮겨서 그리면서 이게 마치 3차원에 있는 어떤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이 1점, 2점, 3점이 절대적으로 어떤 그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정답이라기보다 보다 안정적으로 평면의 도화지에서 입체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을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이므로 기법 중에 하나로 기억하시고 실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경험을 해보셔야 편안하게 습득을 하게 되시고 자연스럽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1점은 소실점이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소실점이 1개일 때 1점, 소실점이 2개 생길 때 2점, 여기처럼 소실점이 3개가 생기면 3점이라고 부릅니다. 소실점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물체를 바라봤을 때 정면에 이렇게 이제 정면 또는 측면의 물체, 대상물을 보면 그 물체가 길에서 이렇게 쭉 뻗은 길, 뭐 철길 이런 데서 아마 더 정확하게 느껴보실 것 같습니다. 점점점 물체가 작아지면서 마치 어느 한 점에서 모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시죠. 실제로는 모이지 않죠. 길이 쭉 이어지고 길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한 점에서 모이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소실점이라고 부르고요. 그 소실점은 지금 중간에 그어져 있는 것처럼 수평선상에 생기게 됩니다. 이 수평선은 곧 나의 눈높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에 따라서 이 수평선과 눈높이가 좀 달라지게 될 거고요. 이 눈높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눈높이보다 위에 있다면 올려다보는 형태여서 지금처럼 밑면이 보이게 되고요. 눈높이보다 아래에 있다면 지금 내려다보기 때문에 물체의 윗면이 보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육면체가 모든 요 모서리가 서로 평행하지만 이게 점점 작아지면서 한 점으로 모이게 때문에 이 연장선을 그었을 때 어딘가에서 만날 것처럼 그리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1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 안에서 깊이감을 나타낼 때 골목길, 뭐 철길, 그 다음에 나무가 쭉 있는 뭐 가로수길처럼 화면 안으로 쏙 들어가는 느낌을 표현할 때 1점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점 같은 경우에 일상에서 보여지는 물건들 또 야외에서 나가서 풍경이나 건물들을 그리실 때에 아마 가장 많이 활용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뭐 1층 또는 3층 정도의 보통의 낮은 건물들은 이런 느낌의 형태로 보여지게 되고요. 1점과 2점의 공통점은 물론 수직선은 변함없이 수직이라는 것. 그 대신에 요 이제 옆면의 모서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실제로는 평행하지만 점점점 작아지면서 소실점을 향해서 얘가 간다는 것, 기울기가 생긴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1점 같은 경우에서는 물체를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 수평선, 나의 눈높이 정해보시고 어디에 서 있나 고정, 그 다음에 정면에 있는 요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요 옆면과 밑면이 어떻게 생기느냐를 보려고 연습을 해보시는 거기 때문에요. 쭉 모서리를 이렇게 토실점으로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요 사각형이 점점 작아져서 얘도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살짝 연결한다면 요 맨 뒤에 가서 이렇게 생긴 여기 지금
회색으로 칠해지는 사각형이 됩니다. 맨 앞에 크게 있다면 이게 얇은 판들이 점점 작아져서 여기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평선에 걸쳐 있는 육면체, 그 다음에 눈높이보다 낮은 육면체들을 각각 그려보시고요. 이 옆면과 밑면은 이렇게 모서리를 모두 다 대각선으로 연결하셔야 여기 윗면과 옆면의 모양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요거는 한번 그려보셔야 그 다음에 아하 이런 거였구나 라고 기억하시기가 쉽습니다. 2점 투시는 마찬가지로 근데 다만 1점보다 2점에서 굉장히 조금 어색한 거 아닌가? 이렇게 기울기가 심한가? 너무 만화적인 표현이지 않나? 만화 같아 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것이 이 소실점이 도화지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이고요. 평상시에 도화지 바깥에 풍경을 그리실 때 야외에서 이 도화지 바깥으로 이 소실점이 나가야 훨씬 더 완만하고 자연스럽게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 항상 이 수평선을 찾는 것, 수평선 기준이 어딘지 2점 투시 같은 경우에 1점 투시와는 다르게 물체를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기준입니다. 일상에서 아마 더 많이 1점보다는 더 많이 다양하게 활용을 하게 되시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수평선 정하시고 양쪽 끝에 소실점, 두 개의 소실점 역시 모두 다 이 수평선 상에 생겨야 되고요. 평행해야 합니다. 이 수평선을 벗어나서 소실점이 생긴다면 물체가 틀어지기 때문에 요것은 꼭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눈높이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 물체의 육면체의 윗면이 보이게 되고요. 걸쳐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처럼 낮은 건물들 그리실 때에는 밑면이 보일 수도 있고 동시에 윗면 올려다보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키가 큰 건물들 같은 경우에 올려다보게 되는 형태들, 건물에 뭔가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쭉 여기처럼 연결한다면 좀 더 키가 큰 건물들을 표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체의 육면체 그리는 거는 아마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윗면을 Y자 모양의 윗면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선과 요선이 모두 사실 평행하지만 쭉 연결해서 어딘가에서 만날 것처럼 그 어딘가가 소실점이라는 것.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평행하지만 쭉 연결하면 어딘가에서 만날 것처럼 소실점에서 만날 것처럼 그려보시면 됩니다. 윗면 먼저 완성하시고요. 윗면에서의 교차점을 수직으로 내리시면 그 다음에 밑면을 그려보기가 수월해지십니다. 그래서 2점 투시에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각도를 보시는 것. 올려다 볼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기울기, 여기는 그래서 올려다 볼 때는 이 밑면이 기준이 되고요. 내려다 볼 때는 이 윗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려나가시면 좋습니다. 3점 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모서리가 수직 수평이 나오지 않고 전부 다 소실점을 향해서 간다는 거. 그래서 아래에 나와 있는 예제 그림처럼요. 높은 빌딩을 표현할 때 사실 이 도화지 크기가 한계가 있고 그 안에 굉장히 고층 빌딩을 그리면서 아주 높은 빌딩을 표현하고자 할 때 뭐 종탑이라든지 고층 빌딩들을 표현할 때 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반대로 아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형태로 건물들을 뭐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표현할 때에도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처럼요, 이 기준이 되는 건물들 그리고 쭉 올리면 건물의 모든 선들을 연장해서 쭉 올리면 이 소실점에서 만날 것처럼 한 번쯤은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건물의 예시를 들어드렸는데요. 이 3점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수평선이고 나의 눈높이이기 때문에요. 이제 멀리서 우리가 키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 딱 앉아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관찰하지 않기 때문에 요 약간의 밑면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밑면도 요 소실점을 향해서 요 선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요것과 같은 형태가 나오도록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3점에서는 모든 모서리 이 모서리를 연장했을 때 이 선들을 쭉 연장하면 다 소실점에서 만나게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풍경이 이어질 때 이제 도화지 밖에 아주 멀리에 하나의 소실점이 존재한다. 이거는 물론 세 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그 기준을 세워 놓으시고 기존 건물이 되는 거 그리고 그거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도록
그려보시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강조드리지만 완전히 정답은 아니지만 적용해서 그릴 때에 안정적으로 물체나 대상물들을, 건물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요. 1점, 2점, 3점 투시는 꼭 한번 연습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14차 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